랑 상관없어요. 그냥 고등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독해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학습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한 문장씩 해석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언제 질문이 나와야 될까? 쌤이 방금 전에 해석한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냐? 또는 방금 전에 해석한 이 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됐어? 이런 거에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또는 구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대구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데,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 구문 독해에 관해서 세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다 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었지?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넣은 교재가 바로 이 1.0 브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브랜치의 맨 하단에 보시면 질문 1, 2, 3번이라고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죠. 그게 바로 이 글의 내용을 잘 파악했는가를 직접 써보게끔 한 겁니다. 이게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두 가지가. 우리 뒷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뒷페이지에 부문문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두 문장씩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네요.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부문 독해랑 전체 내용 파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1.0 브랜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목표를 뭘 잡아야 돼?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된다. 특정 구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되면 여러분이 2배는 더 실력이 늘 거예요. 완전히 된다면. 저를 믿으세요.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까지 다 말씀드렸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보자. 잠깐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16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저는 그거 뭐야? 안 될 텐데. 맞긴 한데 좀 바꿨을 걸? 내가 안 해줬는데. 혹시 동료에 그럼 케이스 떼야 돼. 뭐 맥세이프에서 대박이네. 어디서 샀어? 집에 있던데? 좋은데? 내거 아니야. 누구야? 누나 쓰지 말라고. 근데 내가 쓰는 그냥 난 그게 맞아. 내가 대신 썼지. 이름 자, 잘 드셨죠? 아유, 씨, OT만 하다가 1시간이 갔네. 1시간이 갔어. 아유, 얼른 해야지. 자, 봅시다. 16번 지문부터 볼게요. 3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순서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이 순서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래 나와 있는 그 지문 상세하게 읽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자, 내용 파악 위주로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처음에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하고 나왔어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져 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글이 좀 통영 반박류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주어 나오고 뭔가를 뭐 연구했다. 아니면 뭐 생각했다. 뭐 이런 패턴 나오잖아. 특히 생각하다 표현 나오면요. 이건 거의 99.9% 통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구하다라고 나온다,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나오면요, 이건 뒷내용을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다라고 만약에 나오면요, 이 거의 대부분 통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념이 나온다는 거는 뒤에 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박. 그럼 이 반박이 뭐가 되냐?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박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패턴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연구하다 같은 경우는요, 뒷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뒷내용에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요, 보통 주제류 문제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문제들 있죠. 모의고사로 따지면 21에서 20번에서 24번까지 문제. 이 문제들을 풀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첫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기 전에 쫙 보면서 but이나 아니면 however나 아니면 yet 있죠. 그러나 시리즈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서 만약에 얘네가 있다면은 이 뒷내용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팁이에요, 팁. 실제로 지금 첫 문장 딱 읽었는데 몇 문장 한번 내려가 볼까? 한번 보면은 여기 but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기가 주제를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읽어봐야 합니다. 뒤에 또 but이나 however, yet이 있는가? 하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however, 요 however는 아니에요. 그래서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전이 지금 한 번 나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 but에서. 아까 아래 나왔던 however는 왜 아닌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자, 많은 연구가 보여져 왔습니다. 참. 자, 뭘 보여줘 왔는가? 대절을 보여줬는데, 이 대절이야 내용이 중요하겠죠. People's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re affected. 자, 그럼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subjective 주관적인 well-being이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Ethnic relations. 민족 관계에 의해서. 그럼 중요한 소재가 나왔네요. 그래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려면요,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소재. 잠깐만. 소재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소재라는 거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주제는 뭐냐면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주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 분필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짓기를 해봐라라고 했어. 그러면은 누구는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분필의 발명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소재로도 여러 개의 주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먼저 찾고요. 보통은 첫 두 문장에서 파악이 됩니다.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여기 보면 파악이 돼요. 아,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했느냐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문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이에요. 웰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민족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민족 관계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됐어요? 근데 이 첫 문장 자체가 말이 좀 어렵죠. 민족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뭐가?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이. 됐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근거가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have poor health outcomes. 더 좋지 않은 건강 결과를 보인답니다. 안 좋은 말 나왔네요. 뭐보다? The moderate group보다. 그러니까 다수 집단보다. 그러면 지금 부연 설명이 나왔는데, 자, 민족 관계에 의해서 건강과 웰빙, 행복이 이제 결정지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소수 집단이 있고 다수 집단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행복도를 따졌을 때 얘네가 더 높다고요.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 벗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벗은요 주제에 대한 벗이 아니라 앞문장에 나왔던 벗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 그 차이는 remains 남아 있는데 even when obvious factors 심지어 명백한 요소들. 자, 예를 들면 어디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요런 덩어리들. 자, 사회 계층 그리고 접근성이랍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거와 같은 명백한 요소들이 are controlled for. 자, 통제될 때조차도 그러한 차이가 남아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내용 파악 좀 해야겠죠? 뭔 소리인지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소재는요.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겁니다. 그냥 건강과 행복이라고 쓸게요. 건강, 행복. 근데 이거랑 뭐가 관련성이 있다? 민족 관계라고 했죠. 민족 관계. 근데 이 민족 관계라는 게 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민족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족의 수. 왜냐면 지금 앞에서 소순위, 다순위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의 수예요. 민족의 수. 이겁니다. 이게 관련성이 있대.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보다 건강이 안 좋다라고 나왔잖아. 다수 집단이 더 건강하대, 더 행복하대요. 왜? 왜 그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만약에 어떤 이제 집단이 있어요.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여기는 소수고 여기는 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 민족은요 100명밖에 없어. 얘네 민족은요 10억 명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랬을 때 얘네가 어떻다고? 더 건강하다고. 왜 그럴까? 야, 10억 명 중에 의사가 있을 확률이랑 100명 중에 의사가 있을 확률로 따지면 얘네가 훨씬 높지 않냐 당연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면은 얘네가 의사가 많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를 더 잘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대요. 그러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는요. A 집단과 B 집단, 즉 소수와 다수 간의 이 차이점, 건강과 행복이 이 다수 집단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 차이가 언제도 남아있냐면은 사회적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메디컬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의료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내가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냐 없냐. 됐어? 이게 접근성이죠. 그런 게 통제될 때도, 즉 소수 집단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얘네가 더 건강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가 나와야겠죠. This suggests. 자, 이것이 뭘 시사하냐면 대절을 시사하는데 dominance relations. 다수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세 관계예요. dominance는 지배, 우세 뭐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우세 관계가 have their own effect on health, people's health. 자, 사람들의 건강에 그들 자체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시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다수 민족이 더 건강할까, 더 행복할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얘네가 병원 같은 데도 가기가 더 쉽고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얘네도 병원이 많대요. 얘네가 예를 들어 병원이 100개 있다 서울대. 얘네도 병원이 100개 있어. 똑같잖아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더 건강하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라고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결론을 말해준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세 관계가 그 다수라는 그 어떤 그 관계가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냥 우리 민족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냥 이것 자체로 건강에 영향이 있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딱히 뭘 하는 게 아니야. 뭐 병원을 자주 가고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이래서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얘네는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냥 그 자체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럼 이것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How could that be the case?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 왜 그게 가능할까? One possible answer is stress. 하나의 가능한 답이 바로 뭐랍니까? 중요한 단어 나왔죠?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좀 더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다수일수록 그러니까 집단의 수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왜 다수일수록 스트레스가 적을까? 그 근거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 From multiple psychological studies. 자, 다수의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encounters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과 마주치는 거죠. encounter는요. 자, even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trigger 어쩌고 나왔는데 요 덩어리가 지금 얘에 대한 수식이고요.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분석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 심지어 비교적 안전한 그런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조차도 다른 민족,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과 마주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직역 다 했거든요. 말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글의 흐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지금 위에서 쓴 소재랑 똑같아요. 사람들의 건강, 행복을 결정짓는 거. 이건 뭐다? 다시 한번 쓴 거예요. 민족의 수예요. 민족의 수. 더 자세히 말하면 뭐다? 소수보다 다수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야. 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수가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스트레스 때문.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지금 요 내용까지 정리한 거예요. 요 내용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건강과 행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민족,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과 마주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 혹시 외국에 좀 오래 나갔다 와본 사람 있냐 이 중에서? 한 6개월 이상. 그래? 어디가 있었어? 뉴질랜드? 얼마나 가 있었어? 4년? 그래? 근데 왜 엑스반에 있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중국? 얼마나 있었어?
3년 정도? 중국어 잘하겠다 그러면. 왜 아니야 이게. 아무튼가.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의외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놀랍게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본 게 5일? 5일 나가 있었나? 그 5일도 뭐냐? 신혼여행이었어요. 네, 아무튼가. 근데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제 친한 친구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캐나다는 그나마 이제 그 다문화 국가여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닌 국가들은요. 길거리를 나가는 순간 나는 소수민족이에요. 맞죠? 죄다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죄다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뭐랄까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인 그런 범주에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길 가다가 막 총 맞거나 막 이런 상황은 아니야. 안전한 환경에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야. 뭐 자체가 그냥 내가 다른 종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족은 아니고 다른 인종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길 가다가 미국 사람 만나. 미국 사람밖에 없어. 중국 사람밖에 없어. 뉴질랜드 사람밖에 없어. 그냥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이것 자체가.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일단 언어적인 측면이 됐든 문화적인 측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근데 주변에 죄다 다른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다수의 민족이 이만큼 있고 나는 한 명 또는 이 소수 민족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뭐냐? 벌써 이 수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의료 서비스가 어쩌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다수 민족 자체가 스트레스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게 죄다 우리 민족이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자, minority individuals, 소수 집단의 개인들은 have many encounters, 많은 마주침을 갖겠죠. 누구랑? 다수 집단의 개인들이랑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조금 중요하네요. each of which. 잠깐 볼게요.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 우리가 흔히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 원래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리고 뭐뭐는 또는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리고 그것을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얘가 주격이면 이걸로 은는 이가로, 목적격이면 을를 붙여서 해석하면 돼. 근데 H 오브가 앞에 붙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여기서 위치가 말하는 거는 그 다수의 집단을 말하는 거겠죠. 다수의 집단. 그렇죠? 근데 다수의 집단이 아니라 이 앞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앞내용 전체.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과 만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것 각각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에 각각은. 됐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만나는 거에 각각이 may trigger,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반응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반응은 뭡니까?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스트레스 반응. 자, 우리 이렇게 소수라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9명. 자, 우리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전부예요. 9명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이 학원 바깥을 나가는 순간 죄다 모르는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갈 때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을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스트레스라고. 각각 만날 거 아니야. 나도 길 가다가 한 명 마주쳐, 2명, 10명, 100명 마주치고 여러분도 각각 다른 민족을 마주칠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만남이 뭐라고? 그런 반응,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답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however 볼게요. 이 however는 그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다의 however는요. 콤마가 붙어요. 근데 콤마가 없죠. 그럼 여기서의 however는 뭐냐? 니네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복합관계 부사라는 녀석이에요. 복합관계사. 복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됐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구분 분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however가 영작으로 잘 나와요. 영작으로.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these effects가 주어고 maybe가 동사거든. 근데 비동사에 대한 원래 보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보어 역할을 미니멀이 하고 있는 거야. 미니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어. 쌤, 아니 보어면은 원래 여기다 써야 되잖아.
비동사 뒤에. 근데 왜 여기 앞에다가 썼어요? 왜 그러냐면 however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요. 꾸며주기 때문에. 원래 꾸밈받는 애는요 그 근처에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미니멀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however가 미니멀을 꾸며줘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아무리 미니멀 할지라도 최소한일지라도 뭐가 이러한 영향이 아무리 작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작을 수도 있겠죠.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냥 아니 다른 민족 사람들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다 뭐 대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분은 어땠어요? 뉴질랜드 살 때 좀 주변에 한국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별로 안 스트레스 안 받았겠는데. 어땠어? 중국에 있었을 때? 아 뭐야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어쨌든 본인이 혼자 갔을 때 주변에 한국 사람이 그럼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밖에 없어. 한번 그렇게 상상해봐. 다른 사람들도 상상해봐. 나밖에 없어. 주변 나가면 죄다 다른 나라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전화도 못해. SNS도 못해. 그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걸 일절 못하는 거야. 그러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한 번 한 번은 사실 사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ir frequency 그들의 빈번한 것, 빈번도라는 거는 자주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빈도가 may increase total stress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한 번은 스트레스가 작을 수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보면은 이만큼 스트레스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MIT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주어니까. 그리고 그것은 would account for가 사실 한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끊겨 있네요. account for 설명하다 또는 차지하다예요. 둘 다 중요하니까 좀 써두세요. account for 첫 번째 뭐다? 차지하다. 두 번째 설명하다예요. 둘 다 엄청 잘 나오는 뜻입니다. 차지하다, 설명하다. 자 그리고 그것은 설명할 거랍니다.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of minority individuals. 소수 집단의 건강상의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거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 다 파악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 자 내용 다 읽었죠? 다 읽고 나면 뭐 하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지? 이거 파악하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내용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다? 민족 관계라고 했는데 이 민족 관계를 정확히 말하면 뭐다? 민족의 수라고요. 민족의 수. 즉 내가 다수 민족이냐 소수 민족이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과 행복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수 민족이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인데 소수 민족 입장에서 다수 민족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건강과 행복에서 좋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에서 다수 민족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순서가 BAC 정답이 2번인데요. 왜 2번인지는 간단하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를 풀 때 좀 이거 모의고사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순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요. 연결어랑 그 다음에 지칭어예요. 일단 기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연결어와 지칭어거든요. 자, 그 문제 버전으로 좀 보자면요. B번에 but이 나와 있죠. 일단 얘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서의 이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B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 B가 먼저 나오냐면 앞 내용 2번 문장 있죠. 2번 문장.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have poo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에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건강상으로 더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이 어떻다? 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 집단이 유리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 B번 내용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내용이 이어진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냥 단순히 그 이제 다수 소수 이것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B의 마지막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느냐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겠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 됐어? 그래서 A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One possible answer is stress.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게 바로 A번이고요. C의 내용을 보자면은 C의 내용에서는 지금 그 such responses라고 나왔는데 이 such responses가 가리키는 게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한 반응을 여전히 유발한다. 그러한 반응은 바로 그러한 스트레스 반응. 즉 A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 responses 보이시나요?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지문 상세하게 읽기에서 질문 1, 2,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자, 제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써라 라고 돼 있죠. 아까 전에 소재는 제가 여기다가 써드렸죠. 사람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민족의 수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쓰신 분들은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 B에 밑줄 친 that difference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써라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써놨었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놨죠. 민족 수가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쓰면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보다 건강에서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보다 건강에서 더 열악하다는 것 이거예요.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C에 밑줄 친 such response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써라 라고 돼 있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답 말해줬죠? 스트레스 반응이죠. 스트레스 반응. 질문 3번의 답이죠. 스트레스 반응.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지문이 이제 지문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를 보고는 우리가 초반부만 보고는 내용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만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A번에 나와 있는 One possible answer is stress 이 부분부터가 이제 사실 내용이 좀 쉬워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지문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과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내줄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자, 그 다음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 지문이 어려워서 그런가? 하나만 할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안 할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빡빡하게 할 건데 첫 시간부터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숙제 말하기 전에 좀 이제 알려줄게. 우선 뭐 그 기존에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1.0 브랜치 교재가 앞 페이지에는 이제 문제나 뭐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게 있고 뒷 페이지에는 이제 그 구문 독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뒷 페이지 부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앞 페이지는 예습으로 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자, 일단은 복습에 해당하는 건 오늘 한 지문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는 구문 독해 해오시면 돼요. 구문 분석과 해석 말하는 겁니다.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이니까 33페이지가 되겠네요. 33 그리고 35 홀수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33, 35 그다음에 37, 39까지 여기까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숙제는요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우리가 어차피 그때 학원 방학이 안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가 되겠네요. 사실 2주면은 숙제가 너무 적은데 훨씬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날 제가 뭐 더 주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미리 말하면 방학 시간표가 1월 9일부터거든요. 근데 고등부는 방학 시간표랑 관련이 없습니다. 바뀌는 거 없어요. 시간. 고등부는요. 중등부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오늘 요일과 시간, 날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고려하고 있는 거는 그 방학 때 1월 9일부터니까 조금 기간이 길잖아요. 이번 겨울 방학이. 그래서 방학 클리닉을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네 혹시 그 특강 안내문 받았니? 오늘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사람 있나? 없나? 아무튼간 뭐 받은 사람 아마 저기 그 학부모님께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어법 서술형에 좀 특히나 좀 많이 자신이 없다 한다면은 그 특강을 좀 신청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특강을 얼마나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방학 클리닉을 어떻게 할지 좀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다음 주 언제냐 우리 월급만이라고 했죠?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겠네. 너무 먼데? 어쨌든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어쨌든 그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특강 누가 신청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클리닉을 뭘 할지 좀 정해서 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이번 방학 때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한테 따로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좀 다르게 뭐 진행을 하던가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자, 첫날부터 고생 많이 했고 오늘 그 저기 뭐냐 듣기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이랑 재준이 그리고 이 딕테이션 안 된 건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윤서랑 승민이랑 뭐냐 이거? 저건 뭐 뭐 했다고? 저건 몇 문제고 뭐 어찌됐든간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 시간까지가 아닙니다.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이 네 분은요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나한테 사진 찍어 보냅니다. 12시 전까지. 알겠죠? 네 분 다예요. 네 분 다. 지원이, 재준이, 윤서, 승민이 예외는 안 받습니다. 그렇죠? 12시 전까지 내가 막 12시 넘었는데 안 보내냐 하면서 카톡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 니네가 알아서 찍어서 보내든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들 했고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